자, 제가 외국에 살고 있는 코리언을 재외동포라고 계속 표현을 했는데 이 재외동포라는 용어가 어떻게 쓰이게 됐는가, 그 전에는 또 어떤 용어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또 재외동포라는 용어 외에 어떤 용어들이 또 현재에도 쓰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교포라는 용어가 옛날에 많이 쓰였습니다. 교민이라는 그런 용어도 쓰였고요. 그래서 해외 교포다. 그 재외 동포를 연구하는 그 연구 단체로서 해외 교포 문제 연구소라는 그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가 해외 교포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이 교포라는 용어가 동포보다는 훨씬 더 넓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해외 동포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재외 동포, 그리고 뭐 재외 동포와 같은 뜻으로 재외 한인, 그리고 코리안 디아스포라, 뭐 이런 다양한 그 용어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1995년에 외교통상부의 해외 동포 현황 보고 규정을 보게 되면 여기서 해외 동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사실 1990년대 초반부터 재외 동포라는 용어가 많이 쓰였는데 95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처럼 해외 동포라는 용어도 또한 많이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한 용어가 지배적이 되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1995년에 세계화 추진위원회가 재외 동포 사회 활성화 지원 방안이라는 그러한 그 정책 방안을 채택을 했고, 그 다음에 1996년에 재외동포 정책위원회라는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재외동포가 법적으로 법적인 용어로 이제 확립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러다가 1997년에 재외동포 재단법이 제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1999년에 일명 재외동포법이라고 약칭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재외동포가 법적인 용어가 되었고, 교포, 교민, 해외교포, 해외동포, 재외한인, 이와 같은 용어들은 여전히 쓰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법적인 그런 용어는 아닌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이 그 재외 동포와 관련된 그 외국의 개념들을 살펴보면, 영어의 개념들 특히 살펴본다면은 immigrants, 이게 이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들어오는 이민인 immigrant 하고 나가는 이민은 emigrant를 모두 이민으로 칭하기 때문에 좀 혼동이 있습니다. expatriates, expatriates는 예를 들자면은 우리 여기 한국에 살고 있는 이 외국인들이 자기들을 expatriates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에 가면은 많은 뭐 어느 나라 expatriates들이 모여가지고선 술을 마시면서 담소를 나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런 뜻으로서 expatriates가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또 expatriate 하다는 것은 그 국적을 상실하고 다른 나라 국적을 이제 취득함으로써 국적을 상실하는 사람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그렇게 의미가 분명한 단어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미권에서는 다이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그냥 디아스포라라고 발음을 하는 바로 이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게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이렇게 흩어진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서 과거에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아르메니아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살게 되고, 그런 것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통용이 되다가 이제는 점점 그냥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로 말하자면 그냥 교포 또는 동포를 의미하는 뜻으로서 다이아스포라 또는 디아스포라가 사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브리티시 다이아스포라, 그래서 해외에 살고 있는 영국인들도 자기들을 다이아스포라라고 부르는 일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에스닉스는 같은 이 에스닉한 백그라운드, 그러니까는 그 종족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우리가 종족, 에스닉 그룹, 그것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그러니까는 혈통이나 문화를 공유하는 그와 같은 민족 집단을 에스닉 그룹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코에스닉스가 그러한 배경을 공유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한국어의 그 동포에 가장 근접한 단어가 바로 코에스닉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compatriots도 비슷한데 이 compatriots는 같은 나라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이 더 강하고요. 그래서 종족적 배경보다는 어떤 그 한 어느 나라 출신이다라는 그 나라를 기준으로 한 그러한 그 함의가 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ethnic kin,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그 동포들을 얘기를 할 때 그게 그러니까 코에스닉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이 모국과의 관계에서 에스닉 킨이다, 이 혈연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집단인 것처럼 표현되기도 합니다. 에스노 내셔널 킨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때 그래서 그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동포를 뜻하는 말로서 kin foreigners라는 그런 용어도 쓰입니다. 그 아주 드물게 쓰이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용어가 어떤 국제기구의 문건에서 사용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kin foreigners 그러면은 뭐 굳이 번역을 하자면 kin 혈연 외국인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외국 국적 동포를 뜻하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kin minority, kin minorities 이런 용어가 쓰이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외국에 살고 있는 어떤 집단이 이쪽 모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동포로 여겨지는 집단이 하나의 소수민족을 구성하고 있을 때 그런 것을 kin minority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세르비아의 크로아티아인들이 세르비아에서 거주하고 있고 또 크로아티아인들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거주하고 있을 때 그 크로아티아인을 크로아티아 그 본국에서 볼 때 그들은 kin minority가 되는 것이죠. 그 외국에서 소수 민족을 이루고 있는 동포들이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ethnic이라는 용어를 제가 여기서 이제 앞으로 강의에서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이 ethnic이라는 용어는 뭐 그렇게 광범위하게 쓰이는 용어는 아닌데 매우 흥미로운 용어입니다. 이것은 citizen과는 달리 citizen이라는 것이 그 어떤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국가의 그 부여하는 그 권리들을 모두 누리고 있을 때 그것을 citize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국민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런데 이 ethnic는 어떤 종족적 집단 그리고 그러니까 뭐 종족적 민족 집단 그 ethnic nation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할 때 그것을 이제 ethnic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어떤 학술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ethnic이라는 용어는 뭐 많이 쓰이고는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강의에서는 사용이 곧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좀 소개를 드립니다.